오늘은 토트넘전 리뷰입니다. 2명의 퇴장이 있었고 여러 선수의 부상이 있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경기인데요. 제가 느낀 점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시죠. 토트넘은 일단 잘하던 걸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히살리송을 측면에 두고 손흥민을 톱에다 두었는데 이날은 치골 부상이 있던 히살리송을 빼고 발빠른 브레넌 존슨을 배치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라인업은 동일한데요. 발빠르고 커버가 좋은 우도기와 포로를 풀백에, 커버 범위가 넓고 속도가 좋은 센터백에는 로메로와 반더벤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첼시는 또다시 라인업이 바뀌었는데요. 이날은 복귀한 제임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릴과 실바, 디사시를 배치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포체티노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첼시 미드필더들의 수적 우위와 압박을 신뢰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풀럼전이나 아스날전을 보면 갤러거 등이 압박해가지고 상대가 하프라인을 못 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 토트넘전도 그런 그림을 구상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토트넘에는 메디슨과 클루세스키라는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줄 자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거기에 포체티노가 높은 단위에서 압박하는 거, 이거를 아직 잘 수행 못하는 선수진은 번번이 메디슨에게 공간을 내줬고, 메디슨이 공을 받아서 앞으로 전달하는 전방에는 설명한 대로 손흥민과 존슨이 존재했습니다. 메디슨이 내려와 비어있는 공간에서 공을 받고 사르에게 안정적으로 내줬는데 이 사르가 비어있는 클루세스키에게 내주고 코릴, 실바, 디사시 그리고 브레넌 존슨을 막던 제임스는 이미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루세스키는 슛차기가 좋았고 또 이 슛이 운 없게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반 20분 정도는 토트넘이 허술한 첼시의 압박단위 그리고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변형 3백을 만나다 보니까 자유롭게 공격하게 됩니다. 만약 첼시가 이후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첼시는 그대로 대참사를 겪었을 그럴 경기였습니다. 즉 첼시는 포체티노가 준비한 선발 라인업 전술이 실패하면서 초반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문제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즉 라인을 높여갖고 경기하는 이 전술이 조금씩 실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포치가 준비한 3미들에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카이세도는 개인 기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수준 높은 토트넘의 압박에서도 공을 지켰고 그러면서 탈압박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면서 스털링이 몰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아졌고 스털링의 핸드볼 득점 취소가 되지만 이때부터 흐름은 조금씩 첼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스털링에게 무리한 반칙을 하게 되고 옐로 카드를 받았으며 수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니까 패스미스가 점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로메로는 큰 패스미스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걸 카이세도가 끊어서 박스 안으로 집어넣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우당탕탕하다가 로메로가 엔조에게 한 태클에 의해서 퇴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첼시의 압박 강도와 첼시 변형 3백의 허점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20분 동안 잡았던 승기를 끝내 첼시에게 넘겨주면서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동점이 퇴장까지 이어지는 동점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는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본격적인 실리 게임이 들어간 건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전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프라인까지 올려서 업사이드 트랙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한 포스테코글루 후반 전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첼시 3미들의 압박의 무효화와 첼시 3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 그리고 첼시 수비를 공략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커뮤니티에서 라인을 올렸어야 했나 내렸어야 했나 고민이 많고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기틀상 한 경기, 그것도 퇴장 변수가 있는 후반전에 급작스런 전술 수정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쓸 수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탈자를 보면 판더벤, 로메로, 우도기니까 이 상황에선 더더욱 그런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이미 로메로 퇴장으로 다이어를 교체해줬고 이러면 로얄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런데 판더벤 부상과 메디슨 부상으로 호이베르와 로얄까지 투입이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두 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있지만 투입할 자원도 없고 이미 해줄 수 있는 교체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라인을 올리고 간격을 좁혀서 좀 상대를 중앙에서 상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인데요. 중앙을 잡아버리면 첼시가 방금 전에 말했던 3미들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당장 엔조, 카이세도, 갤러거가 막혀버리면 첼시는 어떠한 빌드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공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측면이 열려서 한두 번 정도는 공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토트넘이 만약에 이게 수비에 성공을 하고 토트넘이 그 전에 득점에 성공한다면 빌드업 체계가 무너진 첼시를 잡을 수 있다, 혹은 무승부까지는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포스테코글루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비카리오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페널티 박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침투를 하면 그 공을 끊어주는데 그 타이밍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매우 무모하거나 위험한 전략일 수 있지만 9명밖에 남지 않았고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는 수비수가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포체티노도 이 상황을 지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코리를 쿠쿠렐라로 바꿔주면서 중앙에 몰려있는 변형 3백을 뽀백으로 전환시켰고 무드리까지 투입하면서 측면의 속도를 살렸습니다. 이건 매우 실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코리를 투입한 변형 3백이 이미 토트넘에게 공략당한 것도 있지만 쿠쿠렐라를 막아야 되는 포로는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넓은 범위를 커버쳐주던 판더벤과 로메로마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측면 모두를 커버쳐야 했습니다. 우도기가 퇴장당하는 상황을 보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힘들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털링이 파머에게 찌르는 걸 우도기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털링을 커버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들어가다 반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0명도 불리한 상황에서 9명이 되다 보니까 측면은 그대로 열리게 되거든요. 첼시의 수없는 라인 브레이킹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지치고 몇 번 열리게 되면서 결국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게 됩니다. 첼시의 대승이기도 하고 11대 9를 놓고 실리 대결을 하다 보니까 포치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극복해야 될 부분도 많았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라인을 올렸지만 정작 재미를 본 건 세트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대비도 안 되고 1차적인 헤딩 경합도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장 브랜드포드 때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먹혀서 상황이 완전 꼬였던 걸 생각해본다면 이거는 지금 몇 경기째 대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형 3백인데요. 시렐 제임스도 없는 상황에 구스토 쿠쿠렐라마저 경기력이 형편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쿠쿠렐라를 보면 후반전에도 안정적이고 최근 몇 경기 계속 안정적입니다. 이건 풀백으로 나왔던 코릴이 무능하다기보단 애초에 코릴은 센터백이고 그 능력이 맞는 선수입니다. 변형 3백을 쓸 거라면 토트넘의 판더벤이나 로메로처럼 발빠른 센터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디사시와 실바는 느린 자원까지는 아니지만 발이 빠른 자원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속도 있는 공격수들을 만나면 버거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이어의 골이 업사이드가 아니고 벤탄쿠르가 득점을 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토트넘에게 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첼시의 세트피스와 변형 3백은 좀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는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전반 초반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대패가 되는 것인가?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 낙담도 있었는데요. 후반전에는 무드리가 쿠쿠렐라, 물론 두 선수로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후반전에 갖고 있었던 뒷공간의 불안감을 공략해보려고 했던 움직임, 강대강으로 붙으면서 또 경기는 또 더더욱 재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가 앞으로도 이 전술을 쓸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9명이고 이미 첼시에게 기세를 넘겨주고 1대1 동점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도박수를 던져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판더벤의 부상, 그리고 우도기의 퇴장, 로메로의 퇴장으로 인해서 좀 수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포스테코글루의 처음 맞이하는 시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